안녕하세요. 축진먹입니다. 첼시가 사비 시몬스에 이어서 요레라토까지 노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디애슬레틱, BBC, 텔레그래프, 스카이 스포츠 등 영국 언론사에서 일제히 나온 내용인데요. 아약스 쪽 능통한 기자까지 보도한 내용이라서 단순 찌라시로 볼 순 없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요레라토가 어떤 선수인지 제가 느낀 대로 한번 말씀드려 볼 예정입니다. 그리고 하토가 첼시로 실제로 온다는 히어위고나 오피셜이 뜬다면 또 첼시의 하토 활용법에 대해서도 추가로 영상 제작을 할 예정이니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간단 프로필입니다. 하토는 2006년생 19살이고요. 네덜란드 국적입니다. 키 184에 레프트백과 센터백을 겸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. 그리고 그 기하다는 왼발잡이 수비 자원입니다.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가장 포인트는 레프트백 센터백이 가능한 왼발잡이라는 거죠. 그리고 아직도 10대 선수라는 거. 이 역시 놀랍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이 기록을 보고 나서 저는 더 깜짝 놀랐어요. 이제 요레라토가 지난 3시즌 동안 어떤 활약을 했는지 제가 한번 봤거든요. 그런데 사실상 아약스의 핵심으로 활약을 했습니다. 24-25 시즌 42경기에서 40번의 선발을 차지했고요. 2골과 6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. 그리고 3,469분 정도 뛰었는데 이게 팀 내 출전 시간 1위입니다. 10대 선수가 팀 내에서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. 골키퍼 포함입니다. 23-24도 한번 볼까요? 43경기, 43번의 선발, 1골과 3개의 도움, 3,891분, 이 역시 팀 내 출전 시간 1위입니다. 심지어 23-24 시즌은 전경기 선발 출전했어요. 그리고 23-24 시즌, 지금보다 약 2년 정도 이전이니까 그때 당시 거의 17, 18, 이 정도 나이에 저만큼 뛰었다는 거죠. 정말 남다른 재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22-23 시즌 11경기 6번의 선발 611분. 이 611분도 꽤나 많은 수치인데 당시 16살이었습니다. 어린 나이부터 아약스라는 명문 구단에서 핵심으로 뛸 정도로 재능은 입증된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실제로 첼시뿐만 아니라 다른 빅클럽들도 종종 링크가 나곤 했던 자원입니다. 부상 이력도 한번 봤습니다. 없습니다. 그냥 없습니다. 아직도 19살이라 그런지 일단은 지금까지 기록된 큰 부상은 아무것도 없고요. 첼시에서 커리어가 지속된다면 또 얼마나 뛰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.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경기를 소화하게 되면 나중에 그 부담이 한 번에 찾아올 수 있다. 그래서 그 선수가 유리몸처럼 변할 수도 있다.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처럼 또 첼시에 와서 얼마나 시간 관리를 받으면서 뛰는지에 따라 이 선수의 선수 생명이라고 할까요? 그런 것들이 더 길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쨌든 지금까지는 아주 건강하게 활약을 해줬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제가 느꼈던 이제 요레라토의 특징 같은 걸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, 스피드가 엄청 빠르더라고요. 그냥 준수한 수준이 아니라 진짜 이 선수의 장점 중 하나로 스피드를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빠릅니다. 수비 시 뒷공간을 커버하는 스피드,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사이드 쪽에 한 번에 전환 패스가 나갔을 때 커버해서 각 줄이는 그 스피드가 진짜 엄청 빠릅니다. 당연히 무조건 빠를 필요는 없습니다. 실제로 빠르지 않아도 축구 잘하는 선수들도 정말 많고요. 하지만 느린 것보다는 무조건 좋습니다. 내가 속도가 없어서 속도를 못 내는 거하고 속도를 낼 수 있는데 안 내는 거, 그냥 하늘과 땅 차이겠죠. 어쨌든 이제 요레라토가 충분히 좋은 스피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뒷공간 커버하는 능력에도 좋다. 또 첼시가 만약에 변형 백스리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, 그리고 왼쪽 스토퍼 자원으로 요렐 하토가 사용이 된다고 했을 때, 예를 들어 쿠쿠레야 같은 선수가 공격 가담하고 미처 못 돌아온 그 자리를 빠르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라는 겁니다. 두 번째는 준수한 볼 관리 능력이 있습니다. 지금처럼 앞뒤에서 동시에 오는 압박을 벗어날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. 기술 중에 라펠로피냐라고 있거든요. 한 발로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치면서 360도 도는 그런 기술인데
다비드 실바가 주로 많이 썼던 걸로 유명한 기술이죠. 그래서 상대의 몸이 공과 계속 먼 거리를 유지하게 만드는 스킬입니다. 그런데 요레라토가 그 라펠로 피냐를 꽤 잘 쓰더라고요. 그래서 상대의 압박을 스무스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또 포착할 수 있었고요. 이런 능력들을 봤을 때는 이제 상대가 오히려 하토 쪽으로 전방 압박을 걸 때 그걸 빠져나갈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방 압박 전술이 많은 프리미어리그 특성상 또 하토가 이런 능력들 잘 보여줄 수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저는 판단력이 되게 좋다고 느꼈어요. 그러니까 판단할 때 군더더기가 별로 없습니다. 저는 일단 뭐니뭐니 해도 수비수 포지션은 안정감이 1순위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런데 요레라토는 안정감 속에 슈퍼플레이들을 살짝 섞어줍니다. 이런 것들을 보고 어린 나이인데 되게 능구렁이 같다, 어린 나이인데 뭐 축구선수 2회차 같다,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런데 하토도 어려서부터 벌써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. 패스를 나가야 할지 참아야 할지, 태클을 가야 할지 참아야 할지, 이런 것들은 어떤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잖아요.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만으로도 뭐 3발 뛰어야 될 걸 2발 뛸 수 있고 아예 뛰지 않고도 더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어쨌든 하토는 좋은 소프트웨어를 가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수비 위치 잡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느꼈습니다. 그리고 인터셉트 타이밍이 좋다고 느꼈던 게 이제 상대의 패스가 조금이라도 짧거나 각도가 이상하면 툭 튀어나가면서 그 공을 끊습니다. 그리고 끊을 때는 자신의 빠른 발이 또 작동이 되겠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는 수비 지능이 좋다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어린 나이답지 않은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, 이렇게 느꼈고요. 자, 그럼 하토의 패스 능력은 어떨까요? 패스 능력은 좀 데이터와 함께 보면서 체크를 해야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. 기준은 최근 1년 동안 동 포지션에서 그리고 5대 리그 안에 있는 선수들로만 따졌을 때 나오는 수치입니다. 지금 보여드리는 사이트에서는 요레라토를 풀백으로 분류했고요. 어떻게 보면 풀백들과 비교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여기서는 패스를 숏패스, 미디엄 패스, 롱 패스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했고요. 먼저 제가 표시한 빨간색 네모칸을 보겠습니다. 전체 패스 정확도를 나타내는데요. 전체 패스의 정확도는 86.9%. 이를 선수들과 상대평가했을 때는 상위 9% 되는 정확도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패스의 종류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배급을 보여주는 선수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 2번째 네모칸 숏패스 정확도를 한번 보겠습니다. 숏패스 정확도는 94.7%, 상위 3%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이 숏패스는 5야드에서 15야드 사이, 우리 단위로 바꿨을 때는 4에서 13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정도 거리 사이에서의 패스는 아주 정확도가 높은 편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미디엄 패스, 그러니까 15야드에서 30야드, 우리 기준으로는 13m에서 26m 정도 되는 거리의 패스, 그 정확도는 89.6%고요. 상위 8% 정도 되는 퍼포먼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이런 것까지 따졌을 때는 하토가 뭐 짧은 패스도 그렇고 꽤 먼 거리의 패스도 그렇고 상당히 높은 정확도를 보유하고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롱패스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제가 보라색 박스로 체크를 해놓은 게 이제 롱패스 누적 개수, 그 다음에 롱패스 시도 개수입니다. 90분당 1.74개 정도를 하토가 성공을 하고요. 90분당 3.06개 정도를 시도합니다. 그런데 이건 유럽에서 매우 하위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근데 저 수치 자체가 단순히 하토가 롱패스를 못한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데이터입니다. 왜냐면 롱패스의 시도 개수나 누적 성공 같은 건 전술을 탈 확률이 매우 높죠. 감독이 롱패스를 많이 해라 그러면 저 롱패스 시도 자체도 90분당 많이 올라갈 거고요. 또 성공의 누적 개수 또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정확도를 봐야겠죠. 롱패스 정확도는 56.7%. 요거를 유럽 5대 리그와 비교했을 때는 한 상위 23%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정확도만 따졌을 때는 꽤 준수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파이널 서드 진입 횟수도 3.37개, 상위 30% 정도 되고요. 이 역시 전술과
포지션을 탑니다. 어쨌든 제가 이 데이터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롱패스도 어느 정도 정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. 그래서 종합적으로 데이터에 빗대어 봤을 때는 좋은 빌드업 능력을 가지고 있는 수비수다.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저는 핫토를 보고 느낀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센터백의 이미지는 아니라고 느꼈어요. 이제 핫토가 센터백도 겸한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,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센터백들의 이미지들 있잖아요. 반다이크, 맥과이어, 뭐 이런 느낌의 센터백은 확실히 아닙니다.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 몸싸움이나 힘은 아직까지 완성되어 있지 않다고 느꼈고요. 또 그런 게 주무기인 수비수도 아닙니다. 이제 공중볼 같은 거 떨어질 때 이제 핫토가 몸으로 밀면서 수비 상황에서 자리를 좀 잡아보려고 하거든요. 그런데 상대가 등지고 있는 선수가 그렇게 쉽게 밀린다는 느낌은 안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뭐 힘이 엄청나게 센 건 아니라는 거죠. 그 대신에 수비 지능, 대인 수비, 빌드업, 스피드 이런 것들을 가진 유틸 자원이라고 느꼈습니다. 그러니까 수비수 치고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어디에도 써먹어 볼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자원이라고 느꼈고요. 또 풀백, 센터백, 왼발까지 멀티 포지션의 왼발 수비 자원이라는 엄청난 매력적인 그런 포인트들이 여러 빅클럽을 침 흘리게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이 핫토라는 선수는 감독이 쓰는 거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로 변할 수 있는 선수 같아요. 그래서 충분히 잘 활용해 보자면 잘 활용할 수 있는, 감독의 전술적인 지시를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첼시에 오면 쿠쿠레야의 백업, 코릴의 백업, 지금은 일단 현재 저 정도 위치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, 저는 뭐 둘 중에 하나의 백업을 전담으로 한다기보다는 뭐 3명이서 두 포지션을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 정도로 가지고 있는 나이치고는 큰 무대 경험이 많고 상당히 유능한 자원이라고 느꼈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술적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그런 여지가 많은 풀백인 것 같습니다. 다재다능하다는 느낌 잘 들었고, 그리고 공격 작업이 돌아가는 흐름도 꽤 잘 이해한다고 느꼈어요. 그래서 맨시티의 그바르디올이 센터백이지만 공격에서도 잘하잖아요. 뭐 그런 것처럼 핫토도 공격적인 역할 한번 실험해보는 것도 궁금합니다. 그리고 마레스카가 풀백을 이동시켜서 전술적인 변형을 가져가는 편이잖아요. 그래서 이 마레스카식 풀백 시프트에 요레라토가 들어간다면 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도 되게 기대됩니다. 지난 시즌 쿠쿠레야를 공격적으로 올려서 쿠쿠레야가 리그 5골이나 넣었거든요. 뭐 그것처럼 핫토 역시 뭐 공격적인 역할을 준다든지, 아니면 쿠쿠레야가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 핫토가 뒤에서 스토퍼 자리에 서면서 빌드업을 한다든지, 아니면 왼발잡이 인버티드 풀백을 시켜볼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여러 가지 역할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, 실험했을 때 그 결과값이 궁금한 선수다, 이렇게 느꼈습니다. 네덜란드 아약스에서 이미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요렐 핫토, 과연 첼시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? 그리고 첼시는 요렐 핫토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?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